네, 일단은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온 게 1조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아마 이 이슈가 계속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대규모 유상증자는 단기적인 악재, 장기적인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상증자를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급선무라고 합니다. 뭐 유상증자라고 하게 되면 뭐 영업 활동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활동 같은 경우는 악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할 경우는 이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월 18일 날 18,000원 부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유상증자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18,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10%짜리는 아마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조 5천억의 유상증자를 가지고 재무구조를 좀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자금을 많이 빌렸는데 이 자금을 또 갚는 데 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신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소 터빈이라든가 SMR이라든가 풍력 발전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마 이게 탄소에 대한 중립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SMR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원자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나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진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는 실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온 후 조정을 좀 받아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016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해왔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5,700억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상황으로도 사실은 5,760억 정도라고 하면 그 이상 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저는 예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흑자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역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전에 지지했던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18,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상증자 단가가 18,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문제 없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건 12월 달까지는 한 번 정도 슈팅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한 2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27,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상단 고점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두산중공업 충분히 들어가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